최근에 전세 사기가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차 보증과 관련된 이슈가 강하게 대두되면서 이전에 비해 전세 사기와 관련된 처벌 범위를 수사기관에서도 넓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근에 어떤 경우에까지 처벌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임대인의 입장 또는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전세 사기의 처벌 대상은 임대인이나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사기관에서는 그 범위를 넓혀서 소유자나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금이나 이런 것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지어줬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러한 임대 방식을 알려준 사람이나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도 전세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건물의 건축주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좀 한다든지 대출 플러스 전세 보증금을 통해서 금액을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건축을 하려는 건축주가 건축 명의를 넘겨줄 때 매수인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너무 많은 대출을 한다든지 또는 전세 보증금을 통해서 건축 자금을 확보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냥 건물만 팔면 되지라는 생각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을 과도하게 속이는 방식 등 전세 사기 방식, 임차 사기 방식을 알려준 공인중개사나 건축주에게도 전세 사기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 사기와 관련된 고소가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모두 전세 사기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를 놓을 당시에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은 괜찮았는데 추후 상황 변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세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를 놓을 당시에는 건물 매매가도 높았고 충분한 대출 가능성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그에 따라서 충분한 대출 가능성도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대출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이것을 타개하고자 기존의 임대가보다 훨씬 낮게 전세를 놓으려고도 하고 또한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를 놓을 당시에는 충분히 이런 전세 보증금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전세 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이 피할 수 있고요. 또한 건축주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하였을 당시에 매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충분히 건축에 대한 자금이 있었다는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매매를 했다고 한다면 전세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도와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임차인들에게 알려야 될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전세 사기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전세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와 관련돼서 처벌 범위를 넓혀서 전세 사기로 회복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고소가 당하신다고 한다면 기존의 입장과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